봅시다. 이 법칙 설명 좀 드릴게요. 법칙 엔트로피 법칙. 그 물리원에서 이 법칙은 자세히 안 다뤄요. 이 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인데 원래 엔트로피 계산하는 식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물리투. 그래서 물리원은 그냥 개념적으로만 접근하거든요. 네. 우선 연력학체 이 법칙. 네. 이거를 다른 말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단어가 뭐냐, 그리고 이제 의미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사실 엔트로피는 그 정확하게 번역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새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할 수 없어요, 실제로. 근데 이거를 우리 학자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이거를 가장 근접한 말로 바꾼 게 무질서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 완벽하잖아요. 그냥 엔트로피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무질서한 정도, 질서가 없는 정도다, 약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일단 이게 뭔지를 하기 전에 우선 먼저 할 게 뭐냐, 자연에서 가역 변화, 그 다음에 비가역 변화. 우선 이거부터 개념을 잡아야 돼요. 자, 이게 한자인데요. 한자는 가능하다, 역은 거스른다. 거슬러 가는 게 가능한 변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연이 A라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른 상태인 B로 변했어요. 그때 그 거꾸로 가는 거죠. 다시 B가 A로 돌아가는 게 가능하다. 이게 가역 변화예요. A가 B가 되고 B가 A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단 전제조건, 그건 스스로 해야 돼요. 강제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주변에서 뭔가 압력을 가거나 일을 주거나 하면 안 돼. 그냥 지가 혼자 알아서 해요. 그래서 자연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혼자서 알아서 외부의 어떤 변화를 주지 않고 혼자 이게 가능하면 그게 가역 변화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비가역 변화는 A에서 B로 가는 건 일어났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B에서 A로 돌아오는 게 이게 안 돼요. 스스로 안 돼요. 자발적으로 안 돼요. 비자발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강제로 뭔가 에너지를 투입하거나 외부에서 일을 해주거나 하면 가능은 한데 혼자서 못해. 알겠지? 이런 게 비가역 변화입니다. 이해됐어? 그러면 물어볼게니까 우리 자연은 가역 변화가 많아, 비가역 변화가 많아? 비가역 훨씬 많습니다. 잘하네. 괜히 했나 본데. 그래서 가역 변화가 별로 없어요. 얘들아, 요 가역 변화 예를 찾아볼래? 사실은 잘 몰라 이거. 나도 잘 모르는 게 물리책에 나오는 얘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딴 걸 못 찾겠어. 이거 학교 쌤이 혹시 얘기해주면 나한테 좀 알려줘. 학교 쌤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난 진짜 모르겠어 이거. 모르겠고 혹시 학교 쌤이 이것도 가역 변화다 하고 하면 우와 꼭 알려줘라. 나한테 알겠지. 나 진짜 모른다. 하나밖에 모른다. 이거 뭐이지? 진자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운동이죠. 이거밖에 얘기 안 나와요 진짜. 진짜 이거 이거 방학 때 했니? 여기까지 했니? 그러니까 이거지. 근데 진자운동 보면 여기 진자가 이제 최고점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제일 많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는데 공기장과 마찰 없으면 얘가 진동이 영원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A로 합시다. A 자연, B 자연, A 자연, B 자연. 이게 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고 다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되는 게 100%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요게 가역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가 B가 되고 B가 A가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우리는 A와 B를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같다 봐야 돼요. 같다. 동등한 상태다. 그러니까 약간 모습은 달라지더라도 A하고 B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데 만약에 B가 변화를 하게 되면 이거는 A라는 거하고 B라는 거하고는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A하고 B를 구분할 필요가 생기는 거지. A가 B가 되는 건 잘 되는데 B가 A로 돌아가는 게 잘 안 되니까 A가 좀 더 약간 그치 변화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 거죠. B를 가버리고 나면 A로 못 돌아가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A, B를 구분하려면.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잡은 개념이 엔트로피. 그래서 이 A를 엔트로피가, 자 질문, 큰
큰 자연, 작은 자연? 자, 이거 이해하면 돼. 엔트로피가 증가 안 돼, 얘들아. 엔트로피가 증가 안 돼. 증가 법칙이래. 자연은 항상 변화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엔트로피가 증가해버리고 나면 반대 방향으로 잘 안 가려고 한다.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게 자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엔트로피가 작은 자연. 그렇지. 엔트로피 작은 자연에서 엔트로피가 큰 자연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반대 방향으로 잘 안 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런 예가 진짜 많죠. 이거 진짜 많아요. 얘를 이것저것 많이 들어주는데 첫 번째 예 잘 들으세요. 어떤 게 있느냐? 이게 물입니다. 이 물에다가 그 검은색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쌤 고등학교 때도 책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이게 잉크가 퍼지거든요. 퍼져가지고 이게 온통 이렇게 시커멓게 되고요. 이렇게 해보자. 우리 이거를 A라고 할까요? 이걸 B라고 할까? 자, 간다. 내가 퍼지지 말라 그래도 퍼질 거야. 이렇게 퍼졌지, 그치? 다시 물어볼게. 이건 가능했다, 그치? 반대로 가는 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노력을 들이지 말고 그냥 시간만 계속 보내보는 거죠. 가만히 두면 자연이 알아서 반대로 가는 게 안 되잖아요. 그치? 근데 요게 가역다, 비가역다. 그래서 A 자연에서 B로 가버리면 B가 A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봐봐. 누가 좀 더 무질서해 보이니? 이거 이해됐냐? 이 느낌 이해됐냐? 그래서 무질서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온통 퍼져 있잖아. 잘 구분되니 지금? 구분 안 되지, 그치? 이거 핑크하고 뭐라고 막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그나마 질서 있는, 얘는 질서 없는. 이해됐어? 잘 구분돼 있는. 나눠졌지? 물과 잉크 나눠져 있잖아. 얘를 어떻게 되느냐? 안 됐지, 그치? 잘 섞여 있는 상태지. 혼합된 상태. 그러니까 무질서하다, 혼합돼 있다 이런 말. 이해됐어 이제? 또 어떤 게 있을까? 네, 몇 가지 써줄게. 이거 이해되냐? 유용한 자연, 쓸모없는 자연. 쌤, 이거 너무 주관적이지 않아요? 이게 쓸모없다뇨. 네. 잉크가 물에 퍼지기 왜 쓸모없습니까? 아니 근데 뭐 이렇게 표현한다. 네, 이거 내가 만든 말은 아니고 표현한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물 따로 있고 잉크 따로 있으면 쓸만한데 물과 잉크가 뒤죽박죽 섞여버리면 쓸 수 없다. 이거 못 먹잖아. 아, 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 법칙이 약간 이런 느낌의 법칙이야. 약간 좀 주관이 좀 강하게 들어가고 뭔가 두리뭉실하게 표현하고 그냥 자연이 저렇구나라고 말하는 어떤 문장에 가까워요. 좀 별로니? 그래. 그래?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볼게. 이거랑 비슷한 다른 예를 들어볼게. 이런 건 어때? 여기 물이 80도씨가 물이 있다. 여기다가 옆에 여기 물이 이제 20도씨 물인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되니? 둘이 가까이 두면 이렇게 둘이 미지근해지지 않을까? 이게 합쳐야 되는데 얼마 되세요? 50도 되네. 네, 오케이. 이렇게 되잖아. 이게 물어볼 게 있어요. 이렇게 둘이 접촉시켜 놓으면 혹시 이럴 수 있나? 20도 물이 내가 생각할게. 내가 0도가 될게. 나를 올게. 너는 혹시 뜯어라 이제. 아니면 20도를 떨어뜨려서 0으로 만들고 얘가 80이 100이 되는 거지. 그럼 엄청 좋지 않냐? 이건 끓는 물이니까 뭐 커피 타 먹을 수 있지, 뭐 라면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이거 얼음 되잖아. 얼음 괜찮지 않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들 수도 있고 좀 위험하지 않냐? 근데 이게 만약에 50대 버리면 그냥 둘 다 미지근하잖아. 뭐 별로 쓸모없지 않아. 이해됐어요? 이게 열의 이동 계획이래요. 열은 일방통행이다. 열이 되게 특징이 있어. 일방통행이야. 이게 80과 20에서 열이 20에서 80 쪽으로 절대 안 가려고 하지. 무조건 80에서 20으로만 열이 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열이 이동해버리고 나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부터 더 이상 열의 이동을 볼 수가 없어요. 열의 이동이 가능한 자연, 열의 이동이 불가능한 자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동이 가능한 자연에서 이동하는 열을 포착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열기관도 만들 수 있고 쓸모가 있는 거야. 이렇게 둬버리면 두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이 없잖아요. 이동하는 열이 없으면 우리가 인간이 이용할 수가 없어.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열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열은 이동할 때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이동할 때. 뜨거운 물체가 차가워지고 찬 물체가 뜨거워지려고 하고 알겠지? 그때 이동하는 열을 포착해가지고 우리가 쓸모있게 쓴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대충 됐잖아, 봐봐, 맞잖아, 유용하잖아.
쓸모없잖아. 이거 이해됐냐? 됐어? 아직 안 됐다고? 배워 그냥 배우고 하나 더 줘볼게. 여기 좀 어려워. 확률 얘기합니다. 확률. 자 이거 어려워한다. 확률 높은 자연이야 낮은 자연이야? 맞춰봐요. 확률이요. 이상하게 지금 확률 얘기를 한 거야. 네. 확률 낮은 상태야 높은 상태야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약간 다른 얘기를 해줘야 좀 도움이 될 텐데 이런 건 어때? 쌤 좋아하는 예절이야. 이게 바둑알 2개 나눠가지고 썸을 한동 이런 거 예시 많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통에다가 한쪽에 흰색 바둑알 10개 반대쪽에는 검은 바둑알 10개 두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흔들어. 그다음 좀 열어보는 거지. 둘이 막 섞이잖아요. 10개가 막 처음에는 잘 나눠져 있잖아. 질서 있게, 구분되게, 쓸모 있게, 유용하게 그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뭐 바둑알 나눠지게 쓸모 있다 좀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이걸 흔들기가 이렇게 섞이잖아. 그럼 섞이는데 이렇게 보자. 사실 10개밖에 없으면 흔들다 보면 다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긴 하다. 좀 개수가 적으니까 충분히 많게 할까요? 자 100개씩 합시다. 흰색 바둑알 100개, 검은색 바둑알 100개 넣은 다음에 막 흔들어. 그러면 이게 분명히 약간 중간에 칸막이가 있고 이제 그 통 안에서 막 움직이다가 바둑알끼리 서로 부딪히고 튕기면서 막 이렇게 섞이는 거잖아. 그리고 확률적으로 말할게. 확률적으로 이걸 내가 수만 번, 뭐 수천만 번, 뭐 수백만 번 더 작아졌나? 수억 번만 흔들어가지고 시행을 엄청 많이 했을 때 다시 한번 흰색과 검은색이 나눠질 확률이 있냐 없냐? 확률적으로 있어 없어? 100개면 있지 그지? 그러니까 만약 이거를 내가 수학자한테 가가지고 야 수학자 왜 이거 내가 흔들 건데 이게 다시 이렇게 검은색과 흰색으로 나눠질 확률이 있냐 없냐? 그럼 수학자가 0은 아니고 확률은 매우 낮지만 있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말하자. 이걸 흔들었을 때 다시 나눠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냐? 그럼 수학자는 말해야 돼.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물리학자한테 가서 이걸 흔들어가지고 다시 100개 딱 나눠질 일이 발생할 수 있냐라고 하면 물리학자 뭐라 말하는 거야?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자연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은 존재하지만 자연은 기본적으로 확률 낮은 사건으로는 안 가려고 한다. 잘 섞여 있으려고 하지. 처음에 나눠진 상태가 이상한 상태보다 질서 있게 나눠진 상태보다는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걸 법칙화하자 이거지. 이게 법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존재해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야. 이걸 인정하는 거야.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교실 안에 공기 분자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 한순간만 이쪽에 있던 공기 분자가 모두 한쪽 방향으로 움직인 거야. 그래서 절반으로 쫙 올린 거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절반의 학생들이 다 죽어버렸어. 질식해가지고. 그 물어볼 게 있어. 지금 지구 나이가 한 45억 년 됐어. 좋아. 우주로 할까요? 우주 나이가 138억쯤 됐어. 그럼 이 우주라는 이 기간 동안에 딱 한 번만이라도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한쪽에 있던 공기 분자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다 획일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질서 있게 움직여가지고 이쪽 친구가 다 몰살당하는 약간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 적이 있을까? 다시 물어볼게. 앞으로 남은 우주 기간 동안 미래에 단 한 번이라도 생길 수 있을까?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은 있겠지. 근데 확률이 낮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다를 못 박자는 거야. 이게 못을 받는 법칙이에요. 이게 제2법칙. 됐어? 그래서 자연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을 알고 한다. 그럼 브라이 요거보다는 요게 좀 더 자주 일어나지 않나? 그치. 한 번 일어나면 더 이상은 이제 잘 안 가려고 하는 사건이다. 요거 확률 높다. 그렇지. 이렇게 하죠. 요거 확률 낮다. 이렇게 이해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법칙에서는 약간 이런 용어들을 쓴다. 질서, 무질서, 되겠지? 구분되어 있다, 구분되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유용한 상태다, 쓸모 있는 상태다, 쓸모 없는 상태다. 열이 아직 이동하기 전이다, 열이 이동한 후다. 이거 이해됐어? 따라가냐? 그러면 이런 거랑 관련돼 가지고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거 중요하지. 우리 저번 주에 공부했던 열기량의 효율은 100%일 수 없다. 이거 이해됐어 이제? 얘들아 질문할 게 있어. 이거 학교 소수령 있으면 이거 쓰게 나올 것 같은데 열기관 효율이 100이 안 되는 이유를 써. 이유가 뭐냐? 어떤 문장에 들어가야 점수를 받을 거 같냐? 열기관 효율이 100일 수 없는 이유 99기 때문이다. 야 소리. 네. 소리. 이유가 뭐냐? 열기관 효율이 100일 수 없는 이유 뭐라 쓸 거야? 뭐라고?
연애 손실 때문에. 네. 1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불러드릴게요. 10점 만점에 3점. 3점. 네. 열기관 효율이 베낄 수 없는 이유. 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효율식을 한번 써야 돼. 답에다 써야 돼. 자, 효율식이 뭐야? 2는 오케이. Q인분의 W였죠, 그지? 그리고 Q인분의 Q인 마이너스 Q아웃.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따져보자. 얘가 효율이 100이 되려면 이게 1이면 된단 말이야. 그럼 열변 효율이 1이 되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 뭐다? Q인이 Q인이 무한대. 괜찮아. 네, Q인이 무한대거나 근데 이게 무한대가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라서 이해됐어요? 이거는 거의 없다 보면 되고, 그치? 이게 1일 수 있죠. 아니면 이건 어때요? 다시 볼까? 이걸 보시면 1 마이너스 Q인분의 Q 이러면 되겠지, 근데. 그래서 방법 첫 번째는 Q인이 무한대 또는 두 번째 Q아웃이 0이면 된다. 근데 Q인이 무한된 거는 상상을 잘 못한다. Q인이 무한대는 무슨 말? 에너지 공급을 무한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엔진 노가 오겠다. 열기관이 못 버텨요. 그치? 안에다가 태양을 넣을 수 없잖아. 이래되지, 그치? 그러니까 무한정 에너지 넣어봐야 처리 높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Q가 여길 수 없는 왜 0이 안 되니? Q아웃이 여길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요. 문장에 Q아웃이 여길 수 없기 때문에 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 이 두 개가 들어가면 점수 높게 받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유가 여길 수 없기 때문에. 핵심 문구가 이거예요. 요거 넣어야 되고요. 요거 넣어야 돼요. 왜 이 법칙 때문에 하느냐?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만약에 이것도 써도 괜찮아요.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열은 고온 저온. 이게 일반통행이지.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가지만 저온에서 고온 열이 못 가니까. 이것도 한쪽 방향밖에 안 되잖아. 이거 이 법칙 가야 돼요. 그래서 열각대 이 법칙 때문에 이 법칙에 의해서 이제 이거 써주면 돼. 오케이. 일단 이게 1점 법칙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자. 학교 쌤이 조금 이상한 거 낼 때 요거 냅니다. 자율팽창이라고 합니다. 필기하셔야 돼요.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서 어디 하나 필기하셔야 돼요. 어디 요백 같은 거 있으면 하나 필기하셔야 돼요. 그죠? 자율팽창이라는 건데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진공 상태입니다. 지금 통의 사이즈는 완벽하게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중간에 칸막이를 치워주거나 또는 중간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버리면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기체가 오면 퍼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얘를 자율팽창이라고 합니다. 자율팽창. 중간에 칸막이를 제거했다. 그래서 기체가 양쪽으로 다 퍼져나가가지고 통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 이 통은 단열되어 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열을 받을 수도 없고요. 열을 뺏길 수도 없는 통으로 만들고 중간에 칸막이만 어떻게 제거했다 합시다. 칸막이에 조그만 구멍이 따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해석을 시작해볼게. 자, 우선 이렇게 기체가 팽창했어. 묻고 싶은 건 질문. 기체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기체 온도 어떻게 될까? 지금 부피가 딱 2배가 된 사람이죠. 네. 기체 압력을 P, 부피를 V. 지금 부피가 2배가 됐지.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부피가 V였던 애가 2V가 됐다. 원래 압력은 P였다. 온도도 적어볼까요? 온도 T. 그럼 압력이 어떻고 온도가 어떨 것이냐? 이걸 찾는 거지. 됐습니까?
일단 이거 해봅시다. 이거 써볼게. Q 있니 없니? Q 없지. 좋아. 됐어. 네, 잘했다. Q 0이지. 단열됐으니까. 그죠? 네. W 있니 없니? W 1. 팽창했는데 기체가 팽창했잖아. 부피 팽창했잖아. 팽창했으니까 일한 거지. 일한 거지. 그치?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치? 중요한 거 1이 0. 자, 1이 0. 1이 0. 이거지. 1이 0이야. 자, 물어볼게. 이게 중요하겠지? 분명히 기체가 팽창했어, 그지? 근데 팽창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를 0이라고 할까? 압력이 일정했다, 맞니? 일정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그거 저번 주도 약간 모르는 있었는데, 그지? 압력 일정하든 일정하지 않든 압력으로 뭘 밀면 일을 한 거지. 그 공식 P 델타 V 공식을 압력이 일정할 때만 쓸 수 있다는 거지. 압력이 변할 때는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압력이 줄면서도 압력이 커지면서도 부피가 팽창하거나 수축하면 일을 하거나 받는 거지. 상관없죠. 여러분? 면적이 0이어서?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면적은 0 아니에요. 뭐라고 다시? 대박 사건이야. 네. 대박. 우와 결이 우와. 네. 수학 높은 반이라더니 여기서 빛나는 건가? 네.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일을 해줄 대상이 없어요. 얘들아 일을 한다라는 건 에너지를 걔한테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얘들아? 일을 하는 건 그냥 팽창의 의미가 아니야. 내가 일을 해가지고 너한테 에너지를 주겠다 소리야. 나의 에너지를 너에게 전달하는 의미. 됐어? 근데 지금 기체가 팽창을 했어, 이제 공간을 가득 메꿨잖아. 과연 저 에너지를 누가 가져갈까 이거? 진공이? 진공은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을 해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 에너지를 받을 대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을 해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공간만 이렇게 차지하는 거고요. 일을 한 게 없다 하셔야 돼요. 이해됐어? 그러면 자와 Q가 빵이지, W도 빵이지. 따라서 Q도 0, W도 0. 힘으로 델타 1도 뭐다? 0이. 여기 이해됐어요 이제? 그러면 온도 어떻게 된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온도 안 변하는 거야. 기체 온도 안 변하는 거야. 그래서 기체의 온도는 일정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온도 안 변합니다. 온도 안 변합니다. 좀 다시 말해볼까? 네. 문제에서 그래서 피스톤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스톤을 항상 뭘 밀죠? 그러니까 여기에 진공을 주진 않죠. 그러니까 저게 진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이라서 자유팽창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봐봐, 생각해볼게. 그러니까 기체의 온도가 변하지 않았다. 무슨 말로 봐야 돼? 기체의 속력이,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변하지 않았다. 이 속력 안 줄어듭니다. 얘. 줄 수가 없어. 자, 봐라. 이렇게 말해볼게. 여기 가상에 칸막이가 있다 치고 내가 기체가 돼볼게. 여기 칸막이가 있어. 벽이 있어. 처음에 요만큼 통이 기체가 들어있는 통이고요. 저기가 진공 상태야. 근데 내가 이제 기체 분자가 이상기체니까 나는 벽에 부딪힐 때 완전 탄성 충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혀 나와도 속력이 안 줄죠. 내가 기체가 돼볼게. 이거 이제 이러고 있지. 이러고 있겠지 이렇게. 알겠어? 이제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통통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요 칸막이가 싹 치워진 거야. 뭘 부딪히진 않아. 칸막이만 싹 치워진 거야. 그럼 난 그대로 지나가지 않나? 그렇잖아 얘들아. 내가 지나갈 때 속도가 왜 줘? 속도가 왜 주냐? 내가 뭘 밀었냐? 어디 부딪혔니? 이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속력이 줄지 않으면 그대로 가주는 거예요. 공간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얘를 자유팽창이에요. 자유팽창의 다른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
1번 희수, 2번 호수, 3번 호수, 4번 그럼 뭐하지? 허세, 5번 호세, 6번 또 뭐 있냐? 잠깐만 승이 적응 못하고 있구나. 네, 원래 내가 약간 좀 이런 사람이야. 적응해야 돼. 오늘 처음 왔는데 좀 자제할 거예요. 자제를 때 네, 약간 수업 때 헛소리 많이 하고 약간 좀 이런 타입이에요. 네, 정하기 바랍니다. 네. 그만할까 이제? 네, 그만할까. 나 약간 사실은 매년 초에 다짐하거든요. 매년 초에 올해는 좀 자주 해야지. 했다가 조금 수업하다 그냥 바로 내려버리고 사실은 좀 고민인 게 점점 심해져요. 이게 약간 병이 되는 것 같고 약간 네, 이게 내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 부장님이 돼가는 느낌이에요. 부장님 개그 되는 것이잖아. 아재 개그가 되고 막 하여튼 이게 부장님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게 막 공감되고 약간 그런 상태. 내가 처음에 강사할 때는 약간 너희랑 어떤 느낌이었냐면 동네 형.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 내가 처음 강사할 때. 지금 그 애들이 지금 몇 살이냐면 다들 막 34살 해가지고 막 애들 나이가 좀 많이 있어요. 진짜 나이 차가 얼마 안 나는 거야. 내가 대학생 막 졸업할 때 그때 좀 강사했으니까 한 많아봐야 한 5살, 6살, 7살 차이 나니까 막 그런 애들 지금 애들 거의 뭐 30살 후반 결혼하고 막 카톡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좀 되게 가까웠거든 애들이. 근데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나이 차가 나는 거야. 나는 이제 너희랑 좀 그렇게 됐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옛날에 쌤 처음 할 때 막 희수 형 이랬어 애들이. 그래 아이스크림 먹자면서 이런 적이 있었어 진짜 한때. 지금 내가 희수 형 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알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거 뭐겠어요? 확산 그렇지. 확산. 너희 그 중학교 책인가 확산을 하면서 뭐 멘트 하나 들어갔는데 확산은 기체가 에너지 소모 없이 혹시 못 들어봤냐? 이러면 나오잖아. 확산, 그렇지? 확산 에너지 소모 없잖아. 왜 그래? 기체 분자 속도가 안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가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지. 그냥 공간만 이렇게 될 것인 거지. 이게 확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유팽창이 한다. 그래서 온도는 똑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 온도 써볼까? 똑같다 했죠. 온도. 온도 T. 그럼 압력 얼마? 압력 얼마? 그래서 온도 같은데 부피가 2배가 됐잖아. 압력 얼마야? 2분의 1. 그렇지. 압력은 2분의 1가 됐지. 그거 써먹어라. P V는 nRT. P V는 nRT. 압력 곱하기 P는 뭔가 있고 P. 이거 N하고 R은 몰라도 되거든. 이거 N이 몰수고 R은 기체 상수고 T는 절대 온도. 절대 온도. 근데 그냥 P랑 V랑 곱한 게 온도 T에 비례해야 돼. 이렇게 써도 괜찮아. 이거 무조건 성립하는 거 없지. 이상일체. PV는 nRT. P분은 노랗다. 이렇게 하잖아. 됐지? 네. 이렇게 이러는 거잖아. 네. P분은 노랗다. P분은 노랗다. 아, 처음 들어봤니? P분은 노랗다. 이렇게 외워요. P분은. 이게 쌤 화학시간 배웠거든. 근데 화춘지 화환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화학시간 배웠는데 이게 물리에서도 쓰여요. 그러니까 물리화학이 약간 공통으로 다루는 학문 연력학이에요. 연력학이 물리와 같이 해요. 학생한테 안 배웠어요. 이거 배웠지. 이거 써먹지. 왜 써있는 P분의 nRT. 이거를 더 계산하는 게 나중에 물리에서 물리체가 그래서 이거 됩니다. 알겠지? 됐지? 이게 자유팽창. 오케이.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내가 이제 너희 문제 푼 거 갖고 질문 좀 받아봤는데 그 지금 문제 풀어보니까 어떠냐면 기체를 분석을 할 때 이 기체가 기본 가정 4가지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판단하고 이게 일단 이런 거잖아. 등압이네, 등속이네, 단연이네, 등온이네, 또 4가지가 판단되면 좀 빨리 풀리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등압 과정 판단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등압 과정. 쌤 보여줄게. 기체가 등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법이 있는데요. 자, 어떤 기체가 있습니다. 기체가 이렇게 피스톤이 있고요. 요 위에다가 이렇게 추 하나 올려놓을 거야. 기체. 그다음 여기다가 지금 열을 줄 거다. 열을 가해서 기체가 부피가 팽창하는 거지. 팽창할 거야. 올라갈게. 여기 추. 그래. 피스톤 찔러줘. 됐죠? 이렇게 바뀌었다 합시다. 질문. 얘들아, 요 기체
이거 드갑 가정 맞냐? 드갑이냐 드갑 아니냐? 기체 위에 추 올라가 있고 열을 줘가지고 기체가 팽창하는 모습이다. 네, 아닌 이유 열을 줘니까 드갑 가정이 열 안 주는 건가요? 이거 맞냐? 자, 다시 드갑 가정 이거 맞아? 괜찮아? 네. 이거 맞지? TV 그래프. 자, 그럼 다 불러봐. Q는 델타 U 플러스 W. 누구세요? Q 플러스, 그렇지. 델타 U 플러스 W 플러스. 다시 물어볼게. 드갑하죠? 열을 받으면 드갑이 안 되나? 아니 되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치 맞지? 열 받아도 드갑 되죠. 압력이 일정하면 되죠. 그치? 열과 상관없는 것 같아. 열을 받아서 팽창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근데 압력이 일정하게 팽창했냐 아니냐? 요거 따지는 거지. 요거 등압 과정 맞아요. 왜 맞을까? 추도 괜찮아. 지금 중요한 건 하나는 뭐냐면 사실 쌤이 조금 더 말을 해야 되는데 요거 피스톨 있죠? 정제 있었다. 열을 줬더니 기체가 팽창하여 올라가 정지한 모습이다. 다시 정지. 내가 피스톤 정지. 피스톤이 정지해 있어야 돼. 막 가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빨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부악 그런 게 아니고 쑥 다시 정지. 다시 정지. 그럼 피스톤이 어떤 정지라는 말은 힘의 평형 상태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피스톤을 위에서 물고 있는 건 뭐고 아래쪽에서 떠받친 게 뭘까 생각합시다. 이해됐어요 이제? 그럼 얘 피스톤을 위에서 누르는 게 뭘까? 또 있어. 바깥쪽이야. 바깥쪽에 공기가 있잖아. 그렇지. 대기압이라고 했어. 대기압. 그래서 요 추 압력과 추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압력과 바깥쪽에 대기압이 있다. 그래서 피스톤이 어떤 상태냐? 이렇게 써볼게. 피스톤. 하면 이게 첫 번째로 이렇게 눌러지는 게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있는 게 있어. 대기압이 됐니 이제? 밑에서 얘를 이렇게 떨어뜨린 게 뭘까? 요게 바로 안쪽 기체 아니야. 그렇지. 내부 기체가 아닙니다. 만약에 피스톤의 무게까지 고려하시면 식을 더 써야 돼요. 질량이 M이다 그러면 또 mg까지 써가지고 이제 또 압력 계산 더 해야 돼. 근데 보통 피스톤의 무게는 무시한다. 나올 테니까. 만약에 피스톤 무게를 뭐 질량 M을 주고 하면 제대로 계산해 보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 주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 면적 줄 거예요. 면적. 왜냐하면 면적분의 무게에 압력을 붙으니까 피스톤의 면적은 A다. 그래가지고 막 이상해질 거예요. 힘 평형식을 세우고 막 해야 돼. 여기다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용소를 달아가지고 단성명 막 바뀌고 이제 그런 문제가 약간 물리학을 들어가. 학교 선생님 미치잖아요. 됩니다. 그러면 틀릴 거예요. 네, 진짜 틀릴 거예요. 지금 준비 안 할 거예요. 그냥 포기할 거예요. 포기하고 만약에 하고 싶으면 이제 나는 다 맞아야 돼. 도전. 네, 그러면 2분의 1 kx 제곱 써가지고 이제 탄성 에너지가 얼마 생겼으므로 기체가 한 일은 얼마고 기체 압력이 얼마로 바뀌었고 계산합니다. 물리투. 근데 수능 특강에 가끔 비슷한 문제가 하나씩 들어갈 때가 있어. 특강생들이 미친 거지. 그냥 난 수능 특강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EBS 수능 특강 되게 싫어해요. 이게 그 특강을 쓴 잠깐만 녹화되고 있잖아. 그냥 우리끼리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강의 저자들이 어떤 냄새가 있냐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진짜요. 이번 특강이 쉽다는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수능에 도움되고 아이들한테 도움되는 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라가면 애들이 공부가 잘 되겠구나 이런 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특이한 걸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걸 만드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봐 내 능력이 어때? 이런 걸 보여주는 셈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차라리 그냥 국가에서 그냥 이 책 갖고 공부하면 그냥 기본 개념 잘 잡을 수 있어 이런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지금. 엉망진창. 특강이 수능에 잘 나오지도 않고 엉망진창. 대한민국 빨리 망해.
자, 이게 약간 교육 과정이 좀 바뀌어야 돼, 진짜. 이거 수능이 빨리 망해야 돼요. 수능이 없어져야 돼. 이거 내 생각인데 수능 빨리 없애야 돼. 수능 없애는 게 우리나라 발전에 좀 유익하게 돼. 수능 체제에서는 애들이 능력이 안 생겨요. 좀 문제가 많아. 어쨌든 누가 전압이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들아 등압이다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자, 요게 평형이 돼야 돼. 그러니까 피스톤이 평형 상태라는 거 안쪽 압력이랑 바깥 압력이 같다는 뜻이야. 이해됐지 이제? 그래서 피스톤의 평형을 보면 기체 압력 이거 추 무게 압 줄이게 더하기 대기압 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추의 무게압과 대기압이 바깥 압력이잖아요.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은 평형 상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볼게. 처음에 정지해 있었지. 평형이었지. 나중에도 정지해 있지. 평형이잖아. 질문 여기서 중요한 질문. 외부 압력이 바뀐 게 있을까 없을까? 외부 압력이 지금 추가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혹시 추가 가벼워졌니? 추를 더 놨니? 혹시 추를 제거했니? 없잖아. 추 그대로잖아. 그다음 대기압은 지금 지구의 공기가 약간 압축 당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여기 영상 팽창했으니까 지구 공기가 압축한 거 아닐까요? 야 지구 공기 저만큼 압축한다고 압축 되겠어 저거?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대기압 바뀐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추 압력도 그대로고 대기압도 그대로다. 그리고 외부 압력이 그대로인데 여전히 평형이지 않냐? 그 뭐다? 안쪽 기체 압력이 똑같다가 되는 거야. 요게 등압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말 알겠어? 그럼 만약에 문제를 내는 사람이 추를 하나 제거하였다. 추를 제거하였다. 추를 제거했더니 기체가 팽창했다. 상상해봐. 추를 제거하면 왜 팽창하겠어? 처음에 추가 있는 상태에서 평형이었잖아. 그럼 추 하나 빼주면 외부 압력이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럼 안쪽 기체 압력이 큰 상태가 되지. 피스톤을 밀어버리는 거야. 그럼 기체가 팽창하다 보면 압력이 줄겠지. 압력이 줄다가 다시 외부 압력과 평형이 되는 지점까지 가서 멈추겠지. 그치? 그럼 이때는 압력이 변했어 안 변했어? 변한 거야. 기체가 변한 거야. 압력이 줄어버린 거야. 이건 등압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등압 과정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피스톤 평형 상태를 항상 보셔야 돼요. 피스톤 평형을 보시고요. 외부 압력을 체크한다. 알겠냐? 외부 압력을 체크한다. 그래서 등압 과정 판단하기에 외부 압력 체크할 거야. 알겠지? 외부 압력이 변하면 안 돼. 외부 압력이 안 변했으면 이건 등압 과정. 그래서 쌤이 저번 주에 수업 때 썼던 예제인데 이걸 다시 한번 잠깐 해드릴 테니까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있었어. 기체가 이렇게 A 기체랑 B가 나눠져 있었다. 그리고 단열 실린더, 단열 피스톤. 선생님이 A한테만 콕 찍어서 10kg를 줄 수 있어. 알겠지? 그랬더니 A 기체가 팽창해가지고 이렇게 B가 작아져 있고 A는 커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가자. 요거 A 등압 과정이야 아니야? 자 A는 무슨 과정이다? A한테 열을 줘가지고 A가 팽창하고 B가 압축된 상태. A 등압이냐 등압 아니냐? 내가 프로그램 이들을 보시면 등압이 아닐 것 같지 않으세요? 등압이니까 등압이 아닐까? 얘들 진짜 1초만 까먹고 있는데. 아니다, 대박이 아니라. 등압이 아니겠지. 왜 등압이 아니니? 그래, 외부 압력이 바뀌었을 테니까. 다시 물어보자. A 압력이 등압인지를 판단하고 싶잖아. 그러면 A를 보지 말고 피스톤을 경계로 한 외부 압력을 보라고. 바깥쪽으로 보라고, 바깥쪽으로. B를 먼저 보라고. 내 말 알겠어? 그럼 봐봐. 처음에 A가 압력이 이 정도 있었고 B도 압력이 이 정도 있었다. 전평형이었겠지. 근데 자, A가 이렇게 밀었어. 질문, B는 무슨 과정이냐? 1번 등압, 2번 등적, 3번 등원, 4번 단열. B는 무슨 과정이야? 단열, 그렇지, 단열. 지금 봐봐. 얘가 열 받은 게 없잖아. 열은 A 혼자 받았잖아. 피스톤과 실린더가 단열 재질이기 때문에 A에서 B로 직접 열 이동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뭐다? 열 받을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A가 밀어가지고 B가 눌러진 거잖아. 이거 뭐니? 단열 과정이지. 단열 압축이지. B는 단열 압축이다. 이거 맞지? 이거 맞지? 확실하지?
잠깐만. 단열압축 빨리 그래프 그려봐. 그래프 돌려라. 머릿속에 그래프가 팍 돌아야 돼. 그래. 어떻게 된 거예요? 단열압축이면 압축이니까 그래프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맞지? 단열압축. 그러면 기체가 원래 압력은 이랬는데 단열압축되면 압력이 커진 거네. 맞지? 자, 쉽게 비기체야. Q는 델타 U 플러스 W. Q 빵. 델타 U는 플러스. 그렇지. 2를 받아서 이렇게 마이너스. 맞지? 그지? 온도 올라간 거 확실? 맞지? 2를 받았지? 부피 줄었지? 그지? 그 다음에 온도 올라갔지? 압력 증가하지. 됐냐 이제? 이게 B가 B. 그러면 B의 압력 커진 거 맞죠? 따라서 B 압력이 커진 거야. 이렇게 훨씬 커졌다. 다시 가서 멈췄잖아. 무슨 말이다? A도 같이 커진 거다.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이걸 외반력 봐야 돼. 외반력이 커졌으니까 A 압력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A 들어가. 이해됐냐? 그래서 A는 등압 조건이 아니다. 그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등압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과정이죠. 외반력 볼. 알겠지? A 기체 주목하지 말고 A와 맞닿아 있는 외부 기체를 봐야 돼. 알겠지? 외반력을 볼. 그래 등압 판단할 수. 이게 진짜 중요한 순간이 올 거야. 이걸 알아야 문제 풀 수 있겠을 거야. 알겠지? 그냥 하나보다 지금 최근 문제들에서 잘 안 보이던데 이것도 해야 돼. 자, 가자. 네, 또 바뀌었어 문제가. 자, A랑 B랑 나눠져 있었습니다. 네, 중간이 이상해요. 열전달이 잘 되는 피스톤이에요. 되게 잘 들어가요. 네, 그냥 뭐 그냥 팍팍팍 부르는. 그렇지? 네, 이거 무슨 말일까?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럼 사실은 내가 A한테 10Q를 줬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제 A가 좀 뜨거워지겠죠. 그럼 얘가 뜨거워지면 얘는 아직 차가울 테니까 온도차가 나려고 하겠지. 옛날에 단열됐을 때는 온도차가 나든 말든 열압죠. 열 차다. 근데 온도차가 나자마자 이동. 이해되냐? 단열은 열의 이동을 막는 거거든요. 단열은. 근데 단열이 안 돼 있잖아. 제가 아주 잘 되는 놈이죠. 금속으로 해가지고 그냥 난 둘의 온도차를 인정할 수 없어. 온도가 좀 다르잖아. 이동. 알겠어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냐? 무조건 열이 이동하는 거야. A, B 사 열이 이동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얘만 열 받는 게 아니에요. 받으면 중간에 이렇게 열이 이동하는 거야. 여기 생겼거든요. 이해됐나요? 항상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항상 이동하니까 그래서 이거 마시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마시지. 그래서 감성을 길었어. 그래서 열이 항상 잘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이동해야 해요. 그래서 열을 잘 받아요. 그래서 A가 열을 다 같이 못해요. 그치? 그래서 B도 좀 받아요. 그래서 집에 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B 온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라고? 아우 아까워. 아우 아쉬워. 아까워. 아우 깝깝해. 아우 좀 더 친해지면 이제 선생님 여기서 욕한다 이제. 아직은 안 친해서 이거 하지만 좀 더 지나가 이제 에이 무식 꼬지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색 들어 이 모색 선생님이 원래 이제 이건 원래 그런 선생님이었나. 그래서 선생님 얘기 안 했지. 선생님 재정관에서 애들 때린다. 잠깐만. 아니야 괜찮아. 지금은 안 때려. 지금은 안 때리고 내가 때릴 거라고 계속 얘기만 하고 있는 중이야. 얘들 때릴 거야. 언제 때리느냐? 9편 끝나면 그때 때려요. 9편 끝나면 수능까지 9회밖에 안 남잖아. 나도 사람이다.
내 새끼들이 수능 보러 가는데 아직 이걸 모른다고 느낌이 나기 시작하면 내가 좀 화가 나요. 화가 나고 걱정이 막 돼. 그래서 얘한테 손찌검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세게 때리진 않고 근데 너무 이제 좀 그런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볼펜을 들고 있다가 질문이 와. 왔는데 내가 수업 때 강조한 건데 걔가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확 하는 순간이 있는 거지. 애가 진짜 모를 때도 있어. 그러면 알려줘. 그게 아니라 내가 수업 때 이런 거 있잖아. 그걸 막 이상하게 하고 있으면 얘가 확 열받는 거지. 중요한 건데. 그래서 볼펜으로 손등을 내려 이렇게 빡! 아니면 애를 때리고 미안하잖아. 네, 그러다가 내가 언제 시작됐냐면 이걸 때리고 싶은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못 때리고 있다가 한 3년 전인 것 같아. 애를 막 한 대 쥐어먹고 싶은 거야. 근데 때릴 수가 없고 막 하다가 애 신발이 보이대. 신발을 보니까 또 애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애를 머리를 때리고 등을 때리면 애를 때린 것 같잖아. 신발이 딱 보이더라고. 발을 확 밟았지. 그래가지고 운동을 확 밟았지 내가. 그랬더니 나도 속이 시원하고 얘도 뭐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효과가 좀 있더라고. 공효과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발을 맞는다는 미리 이제 공지를 해요. 그래서 애초에 예정이에요. 쌤이 지금은 안 되는데 6편 끝나면 좀 위험해지고 끝나면 때릴 수 있다 하는데 이제 쌤 본색이 드러내지. 지금 아직 괜찮아. 괜찮아. 자, 열이동한다. 그래서 뭐 그렇지. A랑 B는 항상 같은 온도가 돼요. 이쪽 그래서 항상 A랑 B는 온도가 되겠지. 이게 무조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도 같았고 맨 마지막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온도 같으니까 뭐가 될까? 연력학 과정에서 두 기체는 무조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같다. 이해됐어요 이제?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A랑 B랑 같은 양으로 있었어요. 기체 양이 중요해요. 우리가 네버너지 공식이 U는 2분의 3 KT 곱하기 대문자 N 쓴 게 있었거든. 요거는 N은 상수분이야. T는 기체의 절대 온도. 요거 N이 뭐지? 기체 분자 중 개수예요. 기체 개수. 개수가 다르면 안 돼. 개수가 더 많으면 온도는 같아지거든. 온도 같아지는데 개수가 2배였으면 제가 에너지는 2배 증가하는 거야. 아니 기체가 여기 100마리 들어있고 여기 50마리 들어있잖아. 둘의 온도가 똑같이 올라갔으면 나 에너지 1 증가했다 할 때는 100 증가하는 거잖아. 나는 에너지 1 증가했다 얘는 50 증가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체가 개수가 같아야 돼. 같으면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게 온도가 같다는 무조건 맞는 거예요. 기체 양이 달라도 온도 같은 건 항상 맞는 말이고 기체 개수까지 같으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알겠냐? 이해됐어? 잠깐만 그러면 요식에서 A 기체하고 B 기체한테 식을 쓴다 치면 A가 받은 열은 뭐라 써야 돼? 저 색깔 볼게. Q? 이거 되냐? 그럼 B가 받은 열은 저거 쓰면 돼? 플러스 Q? 이거 쓰면 돼? 확실해? 네, 아니야. 그렇지. A한테서 빼줘야 돼. 네가 다 가진 거 아니잖아. 네가 다 가진 거 아니잖아. 너한테 준 거 빨간 Q가 있는데 너 노란색이 좁잖아. 아, 맞아요. 네가 받은 건 요거지.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거는 델타 U는요. 내가 같다고 했다 그죠? 만약에 기체 양이 같으면 온도 변화 똑같으면 같다고 했다 그죠? 이는요. A가 민지, B가 밀렸지. A가 B한테 2를 준 거지. 둘이 사라져. 얘네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A와 B 기체를 합쳐서 이식하면 뭐가 된다? 거기서 그냥 표하는 거다. 이거는 뭐가 된 거다? A 기체와 B 기체의 온도만 변화시킵니다. 이해되겠냐? 근데 만약에 이게 똑같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얼마나? 2분의 Q. 그렇지. 오케이? 만약에 A 기체가 2배 많았다. 개수가 2배 많았다. 학교쌤 이상한 쌤. 2n n. 2n 게 n인데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얼마 돼야 돼? 3분의 1Q. 오케이? 이해되냐? 오씨.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냐? 이해되냐? 그러니까 요렇게 이거 할 수 있지 사실. 이게 물리 2까지 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고 솔직히 물리 1은 이거 내면 안 되거든요.
내면 안 되는데 학교생 나중에 수업 들어보시고 알겠죠? 학교 예제 보시고 그러면 조금 감사해요. 근데 개수가 다르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그렇잖아. 온도는 같아져도 개수가 다르니까. 당연하니까 됐지.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